결국은 AI가 스스로 어떤 복잡한 추론 구조가 있는데 이걸 자기가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AGI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문제를 받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을 만한 특정한 모델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오픈AI가 소라라는 영상 생성 AI를 발표하고 구글도 제미나이 울트라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제미나이 1.5 프로를 발표를 했는데요. 원래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표를 하기 전에 제가 구글의 새로운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GPT-4든 아니면 다른 대형 LLM이건 상관없이 저렇게 지금 치고 있는 프롬프트 있죠. 저 프롬프트를 자기 스스로 더 적합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고유의 추론 구조를 스스로 발견하는 셀프 디스커버리라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 논문의 결과가 맞다고 하면은 어떤 모델이든 간에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면은 성능이 덤으로 더 그냥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흔히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얘네들이 어떠한 식으로 스스로 추론을 잘하는 구조를 찾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되면은 AI 경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이 아카이브 논문인데요. 여기서 지칭하는 셀프 디스커버라고 얘기되어 있고 LLM 셀프 컴포즈 리즈닝 스트럭처 생각을 하는 이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빨간 줄을 이렇게 쳐놨는데 이 셀프 디스커버라고 하는 이 녀석은 GPT-4와 팜2의 퍼포먼스를 아주 많이 개선시킵니다. 굉장히 빡센 리즈닝 벤치마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빅벤치 하드 이런 것도 있고 뭐 매스 이거를 최대 32%까지 개선된다. 뭐에 비해서? 체인 오브 소트에 비해서. 제가 여러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체인 오브 소트라는 거는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구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최근에 체인 오브 소트 같은 방식을 쓰면은 상당히 발전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최대 32% 개선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셀프 디스커버라고 하는 것이 이 추론 인텐시브한 메소드 그러한 것들보다 20% 정도의 아웃퍼폼을 보인다. 그런데 반면에 10배에서 40배 가량 인퍼런스 컴퓨트를 낮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능만 개선이 된 게 아니라 리소스를 적게 잡아먹으면서도 성능을 올린다는 거 굉장히 큰 발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처음에 제미나이 이거 소개를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났어요. 근데 이 그래프가 제일 유명하죠. GPT-4에 비해서 제미나이가 90.0%를 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방식이 논란이 됐던 것이 바로 이거를 평가하는 방식이 얘는 체인 오브 소트 32 방식이고 얘는 5샷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 프롬프트를 적는 방식에 대해서 이 AI 모델 두 개를 평가를 하는 방식의 기준이 좀 달랐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됐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요것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 평가 보면은 제미나이 1.0 울트라랑 GPT-4를 비교했는데 얘는 체인 오브 소트 방식을 사용했고 얘는 5샷이고 3샷, 3샷 비교 똑같이 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리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도 챗GPT 통해서 혹은 제미나이 통해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AI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줘 하는 거랑 AI 모델을 공대 교수가 설명하듯이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얘기해줘. 예를 들면은 이렇게 설명해줘. 이거는 이건데 저건 저건데 이렇게 막 예시를 들으면서 설명한 거랑 결과물이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력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좀 알고 가면 좋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롬프트를 보면은 원샷, 투샷, 파이브샷 이런 거는 예제를 몇 개를 드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물어보면은 제로샷인 거고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 자체가 지금 프롬프트입니다. Q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입력을 한 거예요. 챗GPT에다가.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해서 로저가 5개의 테니스볼을 갖고 있는데 걔가 테니스볼 2캔을 더 샀고 거기에다가 각각의 캔은 3개의 테니스볼이 있으니까 총 몇 개의 테니스볼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은 11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 그러면 비슷하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카페테리아에 이렇게 애플이 몇 개 어떻게 해서 전체적으로 애플이 몇 개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이렇게 퉁쳐갖고 질문하니까 답을 제대로 못한다는 말이죠. 이게 원샷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원샷 말고 여기에 체인 오브 소트 기법을 적용한다라는 거는 똑같은 Q라는 질문에 대해서 체인 오브 소트잖아요. 생각의 체인들, 생각의 사슬들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준 건데 로저가 처음에는 5개의 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의 테니스볼이 2캔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6개가 있으니까 5 플러스 6 하면은 11이겠죠? 그러니까 앤서가 11입니다 라는 예시를 이렇게 자세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카페테리아 여기서 좀 잘못된 것도 얘가 논리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추론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제대로 답을 냈다라는 거죠. 이러한 방식이 체인 오브 소트 방식이고 주목을 받은 방식이라는 게 LLM이 그냥 단어의 조합, 단어가 다음에 올 게 확률적으로 어떤 게 높으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될 텐데 이렇게 로직을 좀 추가를 하면은 마치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논리적인 연역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프롬프트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매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프롬프트도 넣어야 되고 또 어떤 문제는 이러한 연역적 사고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창의성이 필요한 건지 이런 거를 매번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그것 자체도 셀프로 디스커버 하겠다라는 게 이번 논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논문에 있는 피규어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다이렉트 앤서, 그냥 바로 답하는 거는 태스크라는 거, 그러니까 질문이죠. 질문이 딱 주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바로 앤서를 합니다. 체인 오브 소트라는 방식은 태스크, 질문이 주어지면은 rationale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사고의 흐름을 담아가지고 한 다음에 앤서를 한다라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번에 하는 셀프 디스커버 리즈닝 스트럭처, 생각을 하는 방식, 우리가 하는 방식은 태스크가 주어지면은 그 태스크에 딱 맞는 어떤 리즈닝 스트럭처, 생각하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스트럭처된 생각하는 방식을 가지고 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앤서를 해봤더니 지금 아래에 보이시다시피 20개가 넘은 여러 가지 테스트 중에서 물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개선된 점수를 보인다라는 거죠. 여기에 BBH라고 되어 있는 거는 빅벤치 하드라고 해서 현재 언어 모델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로 막 구성한 23가지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처리하는 거가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이 했을 때보다 조금 더 이제 구리게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에버리지 평균 점수가 이제 11%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되겠고, 이 T4D라든가 MES 같은 거 이런 것도 결국은 어떤 영역적 사고를 평가하는 벤치마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안 좋게 나온 것도 있어요. 정확도 떨어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또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구글의 팜2랑 GPT-4에 여기 연결을 해봤어요. 거기서 체인 오브 소트 방식도 사용해보고 플랜 솔브 프롬프팅 이런 것도 최근에 나온 프롬프트죠.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해봤는데 셀프 디스커버라는 방식을 사용해보니까 각각의 벤치마크 점수에서 상당히 더 좋게 나오더라. 좀 꽤 차이가 많이 나죠. 알아서 이 리즈닝 사고 자체를 구축을 해서 최적화된 결과를 뽑았고 그걸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적당히 이제 제일 잘 쓸만한 연장을 구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후려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도 피규어로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간단히 돼 있습니다. 셀렉트 구조, 어댑트 구조, 임플리먼트 구조. 결국은 이러한 어떤 특정한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은 이걸 언어 모델이 어떻게 이해하기 좋게 이 인퍼런스하는 구조를 스스로 잘 구축할 수 있을 것이냐, 요것과 관련된 건데, 먼저 이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이 되는 이 모듈들이 여러 가지 있죠. 스텝 바이 스텝도 있고 브레이크 다운도 있고 다 쪼개는 거고 프로포즈 베리파이 여러 가지 이런 모듈들이 있는데 이걸 랭귀지 모델에 넣을 때에 다양한 추론 모듈들을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에 해결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는 과정이 바로 셀렉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댑트로 가시면은 이 어댑트에서는 특정 모듈들이 나오면은 그 모듈을 랭귀지 모델에 넣었을 때에 이 선택된 모듈의 설명을 작업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맞춰가지고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제 each 아이템을 애널라이즈 한다라든가 브레이크 다운을 어떻게 한다? 타입과 컬러로 구분을 한다라는 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플리먼트, 구현을 한다라는 거는 이 모듈을 사용해가지고 작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한 플랜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아이템의 타입이나 컬러 같은 거를 리즈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해 보이면서도 각각의 모듈들을 통해서 구체화하는 과정, 그 구체화된 거를 다시 스트럭처링 하는 과정, 이걸 거쳐가지고 셀프 디스커버로 최적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했을 때 성능을 보니까 일단 오른쪽부터 먼저 보시면은 자, 멀티링규얼 알고리즘, NLU, 월드 널리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이렉트 방식에 비해서 얼마나 더 임프루먼트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전부 다 양수니까 임프루먼트가 다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다이렉트 방식과 체인 오브 소트 방식 모두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다 개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왼쪽을 보시면은 요거는 이 세 가지 주요 옵션 있죠. 아까 말씀드린 Select, Adapt, Implement 이 SAI 방식을 하나 적용했을 때, 두 개 적용했을 때, 세 개 적용했을 때 각각을 해보니까 확실히 빨간색이 제일 좋은 거 보이시죠? 이 Accuracy가 점차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성능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성능을 우세함에 따라서 리소스를 엄청 소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쉽게 말해서 데이터 센터의 이 GPU의 전력 소모를 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피규어 내용을 보시면은 이 BBH라는 벤치마커에서 무비 레커멘데이션이랑 지오메트릭 쉐입스 요거 두 개를 보는데 셀프 디스커버가 이제 요 별표 방식이에요. 근데 가로축이 뭐냐면은 인스턴스마다 인퍼런스, 그러니까 추론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쪽 0에 가까운 갈수록 인퍼런스를 적게 하는 거니까 그만큼 리소스를 적게 먹는 거겠죠. 근데 에큐러시는 60까지 올라가잖아요. 60, 80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여러 가지 모델들의 이만큼 성능을 내는 것도 없는데 리소스는 진짜 작게 먹는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체인 오브 소트 방식도 비슷한 규모의 리소스를 쓰고 있는데 셀프 컨시스턴시 이런 거는 또 이제 리소스를 훨씬 더 많이 잡아먹죠. 그리고 머저리티 보팅 요거는 말 그대로 다수결 원칙이죠. 각각의 방식에 있어서 다수결로 하니까 여러 가지 한 다음에 다 한 다음에 제일 많이 추천받은 거 이렇게 하니까 리소스를 많이 들 거고, 물론 좀 극단적인 비교긴 한데 기존에 있는 것보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했을 때도 이렇게 성능이 더 잘 나오니까 상당히 주목을 받는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리즈닝 모듈들을 다 테스트하는 방식보다 알아서 어댑티브하게 잘 선택하는 방식, 이런 게 진짜 스마트한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I 모델 쪽에서 이런 게 적용이 되고, 이건 구글 딥마인드에서 내놓은 논문이긴 하지만 실제로 GPT-4에도 적용할 수 있고 제미나이 울트라에도 적용할 수 있고 제미나이 1.5 프로에도 적용할 수 있고 다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AI 모델이 만약에 이 프레임워크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한층 더 껑충 뛰어오른 상태에서 또 비교가 가능하겠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결국은 AI가 스스로 어떤 복잡한 추론 구조가 있는데 이걸 자기가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AGI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문제를 받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을 만한 특정한 모델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 물론 제미나이 1.5 프로에 적용된 MOE 방식, Mixture of Experts 방식도 특정한 전문가를 선택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한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 추론 구조를 발견을 한 거잖아요. AI 모델을 선택한다기보다는 추론을 어떻게 해야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어떤 식으로 태스크를 정의를 해야지 얘가 잘 풀 것이냐를 얘기하는 거니까 조금 다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가 된다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결국 필요할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해결 능력과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는데 대비해 리소스는 적게 됐다라는 점이 이 공학에서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리소스는 적게 들었는데 성능은 더 좋아. 이런 거 잘 없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이거를 둘 다 성능과 경제성을 모두 다 갖추기가 힘든데 이러한 구조를 어느 정도 찾아냈다는 것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추론 방식의 가능성을 좀 더 열었다는 것에 학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데요.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토대로 해서 접근해야 할 텐데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이러한 것들을 점차 발전시켜서 앞으로는 좀 더 이게 또 고도화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세 단계만 선택을 하게 됐다면은 점차 프롬프트 방식을 점차 고도화해서 굉장히 세분화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마치 사람이 사고를 하는 방식의 AGI처럼 뭔가 접근을 할 수도 있겠다. 즉 문제를 더 잘 풀 수도 있겠다. 우리도 사람이 생각할 때 특정한 문제를 풀려가면은 이 방식도 접근해보고 저 방식도 접근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LLM도 접근을 한다. 그리고 경험적인 가치를 토대로 해서 좀 더 가중치를 줘서 빠르게 선택할 수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AI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니까 다시 또 인간이 어떻게 추론을 하느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성능을 개선하다 보니까 역시 답은 인간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잘 모사하는 특정한 모델을 잘 구축을 해야겠다. 그게 AI 모델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 프롬프트 방식에서도 이러한 부분도 좀 잘 살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논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AI 페이퍼들을 분석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신규 AI 소식이 전해져서 매번 빠르게 정리하여 분석해드리고 있는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